이봐 두하니, 정말 가야 온 건 바로 너라고. 알아? 자유당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안녕하세요. 이정재의 절규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삼국지 나라의 젊은 장수 주유, 인물이든 용맹이든 병법이든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그가 제갈 공명과의 대결에서 번번이 패하자 하늘은 어찌하여 이 주유를 낳으시고 또 제갈량을 낳았단 말인가 라는 탄식과 함께 피를 토하며 36세의 나이로 죽고 맙니다. 궁정 작곡가 살레르 또한 한편 한편 작품을 내놓을 때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만 빈둥거리고 노는 것만 같던 모차르트는 어떻게 그렇게 내놓는 음악마다 놀라운 천상의 소리인지 그 천재적인 음악을 알아듣는 자신의 길을 원망하며 주여 어찌하여 모차르트에게만 하늘의 재능을 주셨습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1956년 8월 국회에서 김두한을 만나고 온 이정재는 끓어오르는 회한과 분노를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국회의장 이기붕의 명령으로 간 것이지만 이정재 자신 작년 자유당 창당 동지의 간담회를 쳐들어가 한바탕 방해를 놓으며 김두한과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경찰들의 계부로 미처 끝내지 못한 승부를 마저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기붕은 이승만 대통령의 인기를 이용하여 그를 종신 대통령으로까지 할 수 있게 법을 바꾸려고 하였으나 김두한은 이에 반대는 물론 이기붕의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까지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극도로 분노한 이기붕이 이정재에게 김두한을 한번 혼내주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제 주먹세계를 평정한 자신이 김두한을 깨고 명실상부한 주먹계의 지진으로 남고 싶은 것이 오늘 이정재가 국회로 간 이유였습니다. 이정재와 김두한 10대 후반에 구마적과 신마적 등을 꺾고 조선의 심장 종로를 석권한 김두한, 그저 그런 군소주목 조직들을 전국 조직으로 확대시킨 사나이. 하지만 이 시기에 이정재는 공부와 씨름에 신경 쓰면서 별 관련이 없었을 것 같은 이들이 일제 말기 징병으로 끌려갈 위기에 경성특별지원 청년단이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징병으로 끌려갈 젊은이들을 모아 징용대체 근무 중 공부께 난 먹물이라는 덕분에 이정재가 총무로 활동하면서 김두한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두한이 비록 주먹계의 선배이자 보수였지만 한 살 많은 이정재에게 친구로 지내자고 말해줌으로써 둘의 사이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해방과 더불어 1953년 이정재가 조열성 이마서 등과 동대문 주먹사단을 결성하고 1954년 김두한이 국회로 나가 정치에 전념하면서 이 둘의 사이는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두한의 조직이 흩어지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이정재의 동대문 사단이 주먹계를 석권하면서 조직과 자금으로 비대해진 조직을 바탕으로 이정재는 커다란 야심을 품었습니다. 김두한과 묘한 경쟁심을 느낀 이정재가 연로한 이승만 대통령이 죽고 그 뒤를 이기붕이 잇는다면 자신도 그 뒤를 이어 국회의원과 더 나아가 이기붕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기붕에게 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기붕의 명령으로 동대문 사단의 중간 보수급들을 데리고 국회 휴게실에서 김두한을 만나 그에게 모욕감을 주고 한껏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기분이 나빠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완력으로 김두한의 허리띠를 잡아 들어올리고 권상사와 유지강이 바짝부터 김두한을 위협했지만 그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어루고 달래며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하지 않았던가. 이정재가 거실 바닥으로 술잔을 던져버렸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유리조각처럼 자신의 마음도 갈갈이 찢어짐을 느꼈습니다. 마치 태산 같았던 김두한, 그 자식이 뭔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좌괴감을 준단 말인가. 야 이정재, 난 분명히 김두한을 이긴 거야. 김두한! 그래, 나도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일자무식 김두한도 하는 의원, 나라고 못할 것이 있단 말이냐?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1954년 선거에 34살의 이정재가 자유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보기 좋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인가? 이때부터 이정재는 4년 후에 선거를 노리고 고향 이천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3대째 내려온 이천 토박이었던 그는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수를 초빙하여 공부를 하며 서예를 배우는 한편 조직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이천에 쏟아부었습니다.
결혼식 주례는 물론 노인들 합동 환갑잔치에 면장과 부면장에게 자전거 선물을 주고 6.25 때 희생된 이천 사람들 외 합동위령제를 열어주고 이천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는 등 정말 온갖 열정과 성의를 다해 공을 들였습니다. 이천 출신들은 서울에 와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정재를 찾았으며 여관비나 용돈, 차비까지 내주니 이제 이천 사람들도 이정재만을 찍을 분위기가 무르익은 1958년 제4대 민의원 선거의 해가 돌아왔습니다. 두하나 기다려라. 나도 이제 곧 의원 나라가 된단 말이다. 아니 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내 손아귀에 넣겠다. 이 기간이 이정재에게는 일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넘쳐나는 행복감에 수시로 웃음이 터지곤 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메가톤급 쓰나비가 이정재를 덮쳤습니다. 바로 이정재의 정치적 아버지인 이기붕이 갈수록 민심을 잃어가는 자유당 때문에 54년 선거에서도 간신히 당선됐던 것을 기억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낙선이 확실시되는 서울을 버리고 당선 가능한 지역구를 찾다가 바로 이정재가 닦아놓은 이천군을 자신의 선곡으로 확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정재가 대노했습니다. 뭐야? 내가 니들 뒤치다거리를 얼마나 해줬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내 등에 칼을 꼽는 것이었냐? 오냐? 한번 붙어보자. 이기붕이든 누구든 정정당당히 출마해서 겨뤄보잔 말이다. 이천의 이정재 지지자들이 데모를 시작하고 이천으로 내려간 이정재의 부하 100여 명이 이천의 진입로인 신등고개에 진을 치고 누구든지 이천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놈이고 출마로 들어오는 놈들은 모조리 반병신을 만들어줄 테다. 이들의 눈에는 살기가 돌았습니다. 이기붕 쪽에서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깟 깡패놈들 모조리 구속시켜버려요. 박마리아의 서슬퍼른 고함에 이정재의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갈 때쯤 이정재 2500 경무대 경호 책임자 곽영주가 달려왔습니다. 형님, 지금 형님에게 떨어진 치안국의 구속영장을 잠시 밀어놓고 왔습니다. 안 된 일이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시지요. 더 이상 버티시면 조지까지 와야 됩니다. 곽영주의 설득에 그 철옹성 같던 이정재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번 선거를 포기하며 긴 한숨을 쉬는 그의 눈가에 사나이의 눈물이 비쳤습니다. 왜 나만? 왜? 김두한과 같이 의사당에 입장할 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정재의 출마 포기로 이기붕은 이천에서 무투표로 당선이 되어 다시금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선거구를 뺏긴 이정재는 초조해졌습니다. 조직이라도 지키기 위해 2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들고 이기붕의 집을 찾았지만 이딴 거 필요 없어요.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아요. 라는 박마리아의 냉대만 받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10여 년을 바쳐 충성한 자신의 정치적 배경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두한이는 승승장구하고 나는 안 되는 것인가? 두한이, 내가 부럽다. 이정재의 긴 회한만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이후 이정재에게 또다시 닥친 불행은 1961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자신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친구 김두한도 말년이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조금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정재의 절규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